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명절인데 편안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놈의 딥시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어제 진짜 영상을 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운전하는 일정이 많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어제 조정에 딥시크발 조정으로 인해서 여기를 이렇게 찍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받았다가 돌파 나오고 리테스트 나왔는데 또 리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항을 뚫고 가주면 베스트인데, 이렇게 되면은 횡보를 좀 하면서 그 다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도미넌스를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엄청나게 도미넌스가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이 선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선이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여기서 몸통 저항 맞고 몸통 저항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위로 밑으로 떨어지면은 시장이 오는 거고,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비트코인이 또 강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트들의 차트를 좀 보면 주피터 같은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캔들이 있는 차트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바닥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봉크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 부분들을 손절을 잡고 여기 이 범위에서 진입하는 그런 전략들을 알트로 쓰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당장 차트가 엄청 좋다 이렇게 할 만한 거는 딱히 없다라는 거죠. 솔라나 같은 것도 보면은 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좋고요. 그나마 차트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뭐가 있냐면, 거래대금을 보면 리플이 여기가 지지를 딱 받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만약에 여기서 이 가격대 보시면 4,670 정도 그 위를 안착을 하면, 이번 종가에서, 그리고 다음날에도 그 위를 안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지나 뭐 스텔라로맨이나 이런 애들은 조금 아직까지 좀 애매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온도 같은 애들은 좀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애들 위로 올라가서 버티면 괜찮고, 그게 아닌 애들은 보면 이 바닥 부분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걸 돌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고, 일단 주봉상으로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캔들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좀 아쉬운 캔들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밑꼬리로 이렇게 만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망치형을 만들어서 주봉이 마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은 좀 더 먼저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 다음 알트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죠. 그 과정이 끝나면 알트로 자금이 순환이 될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흔들기가 있었지만 알트가 확실히 뭐 많이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만 보면 사실 주요 지점에 딱 저항 맞고 리테스트하고 이 이동평균선도 지켜주고 그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딥시크 때문에 우리가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이 소동 때문에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빅테크 애들도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정말 딥시크가 미국 이길 것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그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미국과 소련의 어떤 우주 전쟁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를 필두로 해서 AI 전쟁이 더 확산이 되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를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다. 그럼 결국 2025년은 AI가 주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쪽으로 보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관점을 좀 지켜보다 보면 지금은 이게 눌리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추후에 이걸 더 올리기 위한 개미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어쨌든 상승장의 사이클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걸 반전을 만들려면 신규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신규 유동성이 생겼다. 이게 아마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유동성이 나오는 거 보면 뭐 중국의 유동성도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리고 미국도 조금 있으면 FOMC도 하고 트럼프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유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여전히 얘는 리테스트 구간에 있지만 이게 알트코인인데요. 비트랑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시총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 건데, 이 몸통과 주요 꼬리를 쫙 이었을 때 저항이 나오는 것을 리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위로 뚫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요인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트장이 시작이 될 건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의 2주짜리잖아요. 그래서 2월 한 초중순 정도까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우리가 알트를 모으실 거면 알트를 모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원칙을 말씀드렸던 거는 현금과 비트코인 비중이 있었다면 이런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던가 그런 상황에서도 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생각보다 빠르게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우리가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타임 하이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보통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쫙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양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알트코인의 이 아더 도미넌스 이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가 밑으로 빠지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8.72 구간만 넘지 않는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주봉이 끝났을 때 여기를 또 지켜내면은 이 부분이 보통 저점이 되면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시간 프레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디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지 시간이 멈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시간은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설도 거의 중반으로 왔고 이제 1월도 조금 있으면 끝나죠. 지금 2월이 되는데 2월도 초중순 정도까지만 좀 버티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보자고요. 어제 김프가 무슨 7%가 넘게 뜬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차트를 만들어 놨던 적이 있어요. 보면은 이건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케이스 심볼 이렇게 있는데 정밀도에 3 정도로 딱 하면 이게 보여요. 소수점 자리까지. 그럼 이게 지금 4.6% 정도 되는데 이거를 차트를 로그 말고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걸 어쨌든 돌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프가 좀 빠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김프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김프가 맞춰지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뭐 해외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코인을 미리 매집해 놓는다든지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보면은 전 세계 유동성이 어쨌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눌림목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선에서 리테스트가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다음 저항선이 여기가 되고 여기마저 뚫고 리테스트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유동성이 계속 폭발하는 시기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한 3월 늦어도 3월 정도쯤에는 이 유동성이 굉장히 위로 터지는 그런 구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2월은 우리가 잘 모아가는 시간으로 가진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조정이 나와주면 상승장도 그만큼 길어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하락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여전히 상승세다. 이러면 이제 연말 불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연말 불장까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길면은 한 5월 이렇게 정도는 보고 있는데 좀 요번에 조정이 빨라서 근데 그게 일단 시즌 종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천히 모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알트가 막상 발동이 걸리면 정말 한 두세 달이면 끝나는 게 알트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지금 2월부터 시작된다 그래도 2, 3, 4, 4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월 중순이나 3월에 시작한다 그러면 3, 4, 5 하면 5월에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뭐 알트장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시작을 하면 정말 빠르게 장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상원에서는 친암호화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인준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BTC 반대론자고 암호화폐 찬성론자라 트럼프 정부와 기조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대로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다 좋은데 안 좋은 건 짐 크레이머의 진반꿀이에요. 이 사람 뭐 이 사람 반대로 하면 꿀이다라는 얘기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예상하는 족족 다 틀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좋은 자산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말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조정을 틈타서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알트장이 넘어가면 이더리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솔라나 두 가지 애들이 이번 테마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팩트예요, 여러분들. 팩트가 뭐냐?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이게 팩트예요. 뭐 제가 뭐 더 이상 과장하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없고 그냥 얘네들이 이거 매수했습니다. 그럼 뭘 보고 매수했냐? 뭐가 있겠죠. 뭐가 있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더가 지금 안 가더라도 너무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결국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시작이 될 때는 자리를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 보세요. 우리 저번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리플, 에이다 이런 애들 올라갈 때 그동안 안 간다고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그래놓고 다 막상 올라가니까 역시 리플 이러잖아요. 지금은 뭐 리플 유망 코인이다 그러듯이 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평가 구간에 지니고 있는데, 이 저평가 구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와 역시 이더다, 이게 이더지 하고 하는 순간이 분명 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아직까지는 알트가 당장 올라갈 만한 그런 차트들은 안 보이지만 천천히 모아가기에는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